거지 앞에서 무릎 꿇은 재벌 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비사위를 시험하려 변장하고 나갔지만 그곳에서 본 한 장면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죠. 사위의 행동을 본 순간 그는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기호 회장은 63층 회장실 창가에 서서 서울 도심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낮은 겨울 해가 유리창에 반사되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은 그의 굳어진 표정을 전혀 누그러뜨리지 못했어요. 그는 방금 들은 말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아 심장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붕어빵 장수와 결혼을 하겠다고? 그 문장이 그의 귓가에 계속 울렸습니다. 비서 박만식이 두 손을 모으고 조심스럽게 서 있었지만 기호의 표정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회전의자를 돌려 비서를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확실한 거야? 기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에 숨겨진 분노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비서는 목을 한번 삼킨 뒤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회장님. 따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비사위 민준 씨는 현재 길거리 붕어빵 노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호의 눈썹이 순간 강하게 위로 치켜 올라갔어요. 그는 마치 모욕을 당한 사람처럼 의자의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내 딸이 이런 남자와 결혼을? 그는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저으며 허탈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기호는 인생 내내 더 높은 곳, 더 좋은 것, 더 완벽한 것을 추구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제국 같은 회사, 고급스러운 인간관계, 검증된 사람들만 곁에 두는 습관. 그런 그에게 붕어빵 장수와의 결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는 책상 위 사진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린 시절 지연이와 함께 찍은 사진. 기호의 손이 액자 가장자리를 천천히 훑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아무리 사랑이라지만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고 비서는 쉽게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기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깔리기 시작하는 오후, 그는 낮게 탄식하며 눈을 감았어요. 지연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 아이라는 것, 부모의 재산이나 배경보다 상대의 인격을 먼저 보는 아이라는 것.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지금은 오히려 그를 불안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기호는 다시 비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민준이라는 남자 철저히 조사해. 비서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회장이 이런 결정을 내릴 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부분까지 조사할까요? 기호는 목소리를 낮추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생활, 성격, 과거, 주변 관계 전부 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치 중요한 계획을 떠올리는 사람처럼 눈을 가늘게 좁혔습니다. 그리고 직접 확인하러 갈 거다. 비서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뜹니다. 회장님께서 직접이요? 기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냉정한 판단과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는 위장할 줄 알아야 한다고들 하지. 나도 해봐야지. 그 순간 비서는 회장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직감했어요. 회장은 자신이 직접 변장해 예비사위가 정체 모르는 거지를 어떻게 대하는지 테스트해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기호는 깊은 호흡을 한 뒤 창밖을 다시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내 미래만은 절대 실수하게 두지 않을 거다. 그리고 회장은 아주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그 손에 담긴 힘은 한 사람의 미래를, 그리고
두 사람의 운명을 뒤바꿀 결심을 암시하고 있었어요. 비서 박만식은 회장실을 나서자마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의 표정과 말투가 평소와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즉시 비밀리 조사팀에게 연락해 예비사위 민준의 신상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몇 시간 뒤 두툼한 서류철이 그의 손에 도착했어요. 만식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고 그의 얼굴에는 점점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서류에는 민준의 현재 노점 운영 상황, 가족관계, 과거 직업, 학력, 병원 기록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을 포기하고 동생을 키웠으며 빚 문제로 여러 번 고생했지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기록도 보였어요. 만식은 이런 내용을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회장실 문을 두드리자 한기호 회장은 이미 자리에 앉아 서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손짓으로 서류를 내놓으라고 지시했어요. 만식은 서류철을 건넸고 회장은 한 장씩 넘기며 꼼꼼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에는 냉정함만 가득했지만 몇 장을 넘길수록 미세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민준의 과거를 읽은 순간 기호는 잠시 시선을 멈추었습니다. 대학을 포기하고 동생을 키워 그는 낮게 중얼거리듯 말했지만 이내 다시 표정을 굳혔습니다. 마음속 한 구석이 흔들리는 걸 느꼈지만 바로 밀어냈어요. 그래도 안 돼. 가난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어도 그 집안의 수준 차이는 무시할 수 없어. 그는 속으로 그렇게 다짐하며 서류를 덮었습니다. 만식아. 회장은 천천히 등을 기대며 말했다. 준비해라. 변장을 해야겠다. 비서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직접 하시겠습니까? 기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겉모습 앞에서 드러나는 법이야. 나 같은 늙은 거지가 나타났을 때 그 사위라는 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걸 직접 봐야겠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에는 최고급 수트만 가득했던 옷장에는 이미 준비해둔 듯 해진 점퍼와 낡은 모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만식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걸 언제 준비하신 겁니까? 기호는 담담하게 웃었어요. 딸이 이상한 남자를 데려올까봐 오래전부터 생각은 해뒀지. 그 말에 비서는 순간 말문이 막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서랍에서 작은 통을 꺼내 얼굴에 흑빛 분장을 하며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깊게 팬 주름 사이로 더러운 색이 스며들자 그는 한층 더 초라하고 노쇠한 노인처럼 보였어요. 이 정도면 아무도 못 알아보겠지. 그는 만족하듯 미소 지었습니다. 비서는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따님께서 아시면. 기호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지연이에게는 말하지 마라. 이건 아버지로서 집안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떨림도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스스로도 확신이 없는 결정을 밀어붙이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변장을 마친 회장은 낡은 신발을 신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움직이던 재벌 회장이 이제 거리로 나가 누군가의 인간성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비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시험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겠네요, 회장님. 그러나 회장은 이미 결심을 굳힌 듯 뒤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눈빛에는 단 하나의 의지만이 번지고 있었어요. 사위라면 내 기준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한기호 회장은 집무실을 나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에는 아무도 모르게 마련해둔 작은 비밀 공간이 있었어요. VIP 보안구역이라 누구도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었고 회장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된 옷가지와 각종 소품들이 정리된 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깔끔한 것을 좋아하는 회장이지만 이 방만큼은 예외였어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늘 준비해두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벽에 걸린 낡은 회색 점퍼를 꺼내 들었습니다. 겨울바람에 몇 번은 찢어졌을 법한 자국, 오래된 얼룩, 흐릿해진 색감이 실제 거지의 옷처럼 보였어요. 회장은 그것을 손끝으로 잠시 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어 그는 찢어진 목도리, 낡은 털모자, 바닥이 닳아 구멍이 난 신발을 천천히 착용했습니다. 최상급 맞춤 정장을 매일 입던 기호였지만 오늘만큼은 정반대의 모습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탈바꿈 과정은 그에게 묘한 긴장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비서 박만식이 뒤따라 들어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너무 심한 변장 아닙니까? 아무래도 위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호는 모자를 푹 눌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 본성을 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방 한가운데 마련된 작은 거울 앞에 선 그는 분장용 화장품을 꺼내 얼굴에 흙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주름 사이사이에 어둠을 넣어 나이를 더 들어 보이게 만들었어요. 손등에는 일부러 먼지를 묻혀 오래 구걸한 듯한 느낌을 연출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회장조차 자신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재벌 회장의 위풍당당한 기운은 사라지고 어딘가 추워 보이며 굶주린 듯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기호는 얼굴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다양한 표정을 지어보았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어깨를 구부리고 걸음걸이까지 흐느적거리게 바꾸며 완벽한 변장을 연습했어요. 그 모습을 보던 비서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평소 강하고 단단한 이미지를 풍기던 회장이 이렇게까지 스스로를 낮추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호는 허리를 굽히고 지팡이를 짚은 자세로 천천히 걸어봅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신발이 바닥에서 툭툭 소리를 냈고 구부정한 어깨에서는 진짜 노인의 채취가 느껴질 것처럼 보였어요. 비서는 입을 열까 말까 망설이다 결국 말했다. 회장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따님께서 정말 행복해 보였는데 말입니다. 기호는 걸음을 멈추고 비서 쪽을 바라봤습니다. 행복은 순간일 수 있어. 하지만 인생은 길어. 지연이가 평생을 함께할 남자라면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그 말 속에는 아버지로서의 불안, 회장으로서의 자존심, 그리고 세상을 너무 오래 살아본 이의 판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거울로 돌아와 자신의 복장을 마지막으로 체크했습니다. 모자의 위치, 목도리의 매듭, 옷의 구김, 얼굴의 그을음까지 하나하나 손보며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을 만들었어요. 완성된 자신의 모습을 본 그는 미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내 딸도 민준도 나를 못 알아볼 거야. 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어떤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 주세요. 기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손끝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지만 그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는 듯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비밀 공간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재벌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초라한 한 노인, 인성을 시험받지 않는 자가 인성을 시험하기 위해 길을 나서는 모순된 존재일 뿐이었죠.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그 무거움 속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민준이라는 젊은 남자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 그는 오늘 자신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지하에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음악이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곧 그는 완벽한 거지로 변장한 채 도시의 겨울바람 속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기호 회장은 완전히 변장한 모습으로 빌딩 지하 주차장을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평소와 너무 달라 경비원조차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목도리를 오래된 천처럼 감은 채 그는 천천히 인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추운 겨울 아침 공기가 얼굴을 스치며 싸늘하게 내려앉았고 회장은 일부러 어깨를 더 움츠렸습니다. 그래야만 더 초라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거리에는 이미 출근길 사람들로 붐볐고 손에 따뜻한 커피를 든 이들은 추위에 빨리 걸음을 옮겼어요. 하지만 기호는 일부러 느리게 움직이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예비사위 민준의 노점을 찾는 것이었어요. 몇 블록을 지나자 골목 입구에서 김이 하얗게 피어오르는 붕어빵 기계가 보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사이로 달콤한 냄새가 퍼졌고 작은 노점임에도 따뜻한 분위기가 풍겼어요. 회장은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한 번 더 자신의 옷차림을 확인했습니다. 찢어진 점퍼, 삐뚤어진 모자, 구부정한 자세, 그리고 지팡이. 완벽했어요. 그는 노점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민준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붕어빵을 뒤집는 그의 손은 빠르고 능숙했습니다.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떠 있었고 손님들과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며 정겹게 응대하고 있었어요. 저런 표정 연기일 수도 있지. 기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직까지 마음을 굳히지 않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속지 않겠다는 듯 날카로운 시선으로 민준을 관찰했어요. 그는 노점 가까이로 다가가며 일부러 다리가 풀린 듯 비틀거렸습니다. 발을 헛디딘 척하며 지팡이를 바닥에 툭 떨어뜨렸어요.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은 곁눈질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추운 겨울에 길가 노인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하지만 단 한 사람, 민준만은 달랐습니다. 민준은 붕어빵을 굽다 말고 고개를 들어 소리를 들은 듯 기호를 보았습니다. 그의 이마가 살짝 찡그려졌고 곧장 노점 앞을 벗어나 회장 쪽으로 바쁘게 걸어왔어요. 아이고, 괜찮으신가요? 민준이 손을 뻗는 순간 기호는 속으로 긴장했습니다. 그래, 그렇지 여기서 진짜 속내가 나오겠지. 그는 일부러 떨리는 손짓을 하며 지팡이를 더듬었습니다. 민준은 빠르게 그것을 주어 회장에게 건넸고 손에 먼지가 묻는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회장의 시선은 민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고정되었습니다. 민준이 그의 지팡이를 쥐어주는 순간 기호는 민준의 손끝에 밴 차가운 기운을 느꼈어요. 아침부터 장사 준비를 하느라 추위에 오래 있었던 흔적이었습니다. 이 근처 그늘이 많아서 더 추우실 텐데 여기 앉아 계세요. 민준은 자신의 노점 뒤쪽 작은 접이식 의자를 꺼내 기호에게 내어주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앉았습니다. 그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어요. 아직은 모른다. 이 정도 친절은 누구나 할 수 있어. 하지만 속마음과는 다르게 그의 시선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손님에게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구워드릴게요. 그리고 회장에게도 시선을 주며 자연스럽게 따뜻한 김이 나는 종이컵 한 개를 건넸습니다. 컵에는 막 구운 붕어빵이 담겨 있었어요.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돈 없는데.
그는 일부러 힘없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춥잖아요. 그냥 드세요. 그 작은 미소, 사람을 의심하기 좋아하는 회장의 마음조차 한순간 멈추게 할 만큼 따뜻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은 붕어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긴장했습니다. 이제 시험은 시작됐어.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지만 그 안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이 작은 골목에서 초라한 거지. 행색의 노인과 붕어빵 장수 예비사위 사이의 운명을 가르는 순간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노점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한기호 회장에게 머물렀습니다. 회장은 접이식 의자에 앉아 있었고 추위를 이기려는 듯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있었어요. 불어오는 바람에 그의 모자와 목도리가 흔들릴 때마다 더욱 외로워 보였습니다. 민주는 손님들에게 붕어빵을 건네며도 한눈으로 회장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따뜻한 김이 퍼지는 노점의 냄새 사이에서 회장은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민주는 붕어빵을 굽다가 잠시 손을 멈추고 회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추우시죠? 조금 식은 거 드시면 속이 더 편하실 거예요. 그는 방금 구운 붕어빵을 컵 모양 종이에 담아 회장의 손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회장은 속으로 놀랐습니다. 이런 행동이 진심일까? 아니면 손님에게 잘 보이려는 가식일까? 하지만 민준의 눈빛은 꾸밈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익숙한 사람의 눈이었어요. 회장은 일부러 손을 떨리게 해 붕어빵을 제대로 쥐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이런 건 나 같은 사람이 먹기 어려워. 그 말에 민주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민주는 다시 서서히 노점 쪽으로 돌아가는 듯 했지만 다시 멈춰 섰습니다. 추운 바람에 회장의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잠시 고민한 후 노점 아래 보관한 핫팩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이거라도 쥐고 계시면 조금 따뜻하실 거예요. 핫팩을 회장의 손에 쥐어준 뒤 민주는 그의 손가락을 가볍게 감싸며 열이 잘 전해지도록 도와줬습니다. 그 순간 회장은 민준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거칠고 단단한 촉감을 느꼈어요. 이 손 젊은 나이에 이렇게 굳을 수가 있나? 민준이 삶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왔는지 회장은 작은 손끝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변을 지나는 사람 몇 명은 회장과 민준을 힐끗 보며 속삭였지만 민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님이 많아도 항상 누군가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같았어요. 민준은 붕어빵을 굽는 동안에도 틈틈이 회장을 확인했습니다. 춥지 않으신가요? 혹시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그 질문은 계산된 친절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투였습니다. 회장은 일부러 시선을 피했지만 속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친절을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람이라고? 주머니 속 돈에 손을 넣는 척하며 회장은 민준이 받는지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이거 조금이라도 받아. 그는 구겨진 1,000원짜리를 꺼내들며 떨리는 목소리를 냈어요. 그러자 민준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유, 아니에요. 제가 드린 거예요. 그는 회장 손등을 살짝 밀며 웃었어요. 그냥 따뜻하게 계세요. 손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한마디는 회장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손님이라고 생각하라니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민주는 노점으로 돌아가 다시 빠르게 붕어빵을 뒤집기 시작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간혹 손님들이 회장을 불편하게 쳐다보면 민주는 여기 자리 있어요라며 회장 옆에 자신이 쓰던 의자를 하나
더 놓아주기도 했습니다. 그 배려는 작은 행동이지만 누구든 감동받을 만한 따뜻함이 있었어요. 회장은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이런 친절은 누구나 할 수 있어.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처음과 달라져 있었어요. 붕어빵 한 조각을 베어 문 순간 따뜻한 팥향이 입안에 퍼졌고 회장은 순간 자신도 모르게 미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표정을 지웠습니다. 안 돼, 아직 판단하기엔 일러. 그러나 회장은 마음 깊은 곳에서 알았습니다. 민준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오랜 시간 몸에 밴 진심이라는 것을. 그날 붕어빵 한 조각은 회장의 오래된 편견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어요. 민주는 붕어빵을 굽다가 다시 한번 한기호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은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바람을 막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손등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어깨는 추위에 따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모르는 노인이라 해도 이렇게 추위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그의 성격상 도저히 지나칠 수 없었어요. 민주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손님이 많아 잠시만 자리를 비워도 붕어빵이 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눈앞의 노인을 그냥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본 뒤 붕어빵 틀의 불을 약하게 줄여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두꺼운 패딩 점퍼의 지퍼를 천천히 내렸어요. 그의 속에는 오래 입어서 약간 해진 회색 니트가 있었고 패딩 안쪽에서는 아직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패딩을 벗은 뒤 두 손으로 살짝 털어 회장이 있는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이거 입으세요. 너무 추워 보이세요. 민준이 패딩을 건네려 하자 회장은 즉시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나 입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한쪽 손이 바람에 파르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계속 움직이니까 괜찮아요. 그냥 걸치고 계세요. 그 말과 함께 민주는 패딩을 회장의 어깨 위에 직접 둘러주었습니다. 회장은 저항하려 했지만 민준이 담담하게 외투를 정리해주는 모습을 보며 결국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패딩이 어깨를 덮는 순간 따뜻한 온기가 그의 몸에 스며들었어요. 그 온기는 단순히 외투에서 오는 열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진심에서 오는 따뜻함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천천히 들어 민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이미 붕어빵을 굽기 위해 다시 노점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그의 뒷모습은 바쁜 와중에도 주변을 챙기는 성실한 사람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회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과한 친절이 아닌가? 아니면 진심인 건가?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울림이 일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봐왔던 그였지만 민준처럼 아무 조건 없이 누군가를 도우려는 사람은 흔치 않았습니다. 패딩을 두른 채 손을 가만히 내려다본 회장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 낡은 손을 잡아주는 이도, 이렇게 따뜻함을 건네는 이도 거의 없었던 지난 삶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노점 앞에서는 손님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참 친절하시네. 맞아. 저 노점은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야. 그 말들이 회장의 귀에 하나하나 박혀 들어왔어요. 민준이 붕어빵을 굽는 모습은 어느 순간 단순한 장사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청년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민주는 붕어빵을 뒤집으며 중간중간 회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더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잠깐 바람이 강해지면 그는 의자 위치를 조정해 바람을 덜 맞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회장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건 연출이 아니다. 내가 본 그 어떤 사람보다 진심이구나. 그는 패딩을 꼭 잡아당기며 마음속 깊은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조건과 신분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온 자신에게 민준의 순수한 행동은 벼락처럼 내리꽂히고 있었어요.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회장의 가슴 속에서는 미묘한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온기는 그가 예상치 못한 감정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더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어요. 민준이 다시 붕어빵을 굽기 시작하자 한기호 회장은 패딩 속 온기를 느끼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단순한 친절이라고 치부하려고 했던 그의 생각은 이미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은 민준의 작은 손동작 하나까지 꼼꼼히 따라가고 있었고 그 속에서 가식이 아니라 습관처럼 몸에 밴 선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금 떨어진 곳에서 누군가 회장의 변장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바로 그의 비서 박만식이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멀찍이 떨어져 회장을 감시하면서 혹시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지 주시하고 있었죠. 하지만 방금 민준이 패딩을 벗어 노인에게 씌워주는 장면을 목격한 뒤 그의 표정은 크게 변했습니다. 만식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회장님도 흔들릴 수밖에 없겠군요. 그러던 중 만식은 문득 자신이 조사했던 민준의 서류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민준이 겪어온 삶의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담겨 있었죠. 그는 회장이 조금이라도 민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조심스럽게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이 자신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까지 오자 그는 작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그는 조심스레 속삭였습니다. 민준 씨에 대해 조금 더 아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회장은 민준이 듣지 못하도록 고개를 비스듬히 돌렸습니다. 뭐지? 말해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뭔가 예감한 듯 긴장한 기운이 서려 있었어요. 만식은 서류에서 읽었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 사실 대학 장학생이었습니다. 성적도 매우 좋았죠. 하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런 사고와 어머니의 병 치료 비용으로 가세가 기울었다고 합니다. 회장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고등학생이던 남동생을 보호자가 없어 시설로 보내지 않으려고 학교도 포기하고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붕어빵 노점도 그때 시작한 것이고요. 회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어딘가가 꽉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그는 민준의 손등을 떠올렸습니다. 거칠고 굳은 손, 고작 30대 초반 청년의 손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인생의 무게가 새겨져 있는 손이었죠. 만식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빚 갚는데 거의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도 생활비 조금 아껴 주변 노인복지센터에 붕어빵을 기부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말에 회장의 심장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기부? 그 가난한 형편에?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게 습관이 되어서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은 조금씩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회장은 노점 쪽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민주는 손님과 밝게 이야기하다가도 가끔씩 회장을 바라보며 괜찮으신가요? 라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어떤 이해타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을 걱정하는 순수한 마음만 담겨 있었죠. 잠시 후 회장의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겨있던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저 아이는 나보다 더 수십 배는 힘든 삶을 살아왔구나.
회장은 자신이 살아온 과거를 잠시 떠올렸습니다. 그는 밟고 올라서는 법을 배웠고 약한 사람들에게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청년은 밟히면서도 웃는 사람, 잃어가면서도 나누는 사람, 힘들면서도 남을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회장은 숨을 길게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오랜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말았죠. 이 청년을 내가 잘못 판단했을지도 모르겠다. 민주는 그 순간에도 붕어빵을 굽다가 히터가 회장 쪽을 덜 향한다는 걸 알아채고 재빠르게 방향을 조정하고 있었어요. 바람이 덜 오도록 천막을 조금 내리는 모습까지 보이며 마치 가족을 챙기듯 회장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회장의 가슴을 더 깊게 울렸습니다.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민준을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조금은 알 것 같구나. 그리고 그 속에는 앞으로 벌어질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는 미묘한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기호 회장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민준이 서 있는 노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처음 이곳에 올 때와 전혀 달랐어요. 처음엔 단순히 시험을 보러 온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자신이 판단하려던 그 대상에 대해 스스로 되묻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골목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회장의 마음은 오히려 더 뜨겁고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민주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붕어빵 틀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손님을 응대하고 틈틈이 회장을 살피는 모습은 지치지도 않았습니다. 손님이 많을 때는 빠르게 움직이고 손님이 줄어들면 회장의 패딩을 살짝 고쳐주거나 바람을 막기 위해 노점 천막을 내리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이 모든 행동은 민준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참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에게는 꾸밈이 없었어요. 계산도 없었고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렇게까지 챙긴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 회장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저건 연기가 아니야. 회장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평생 수천 명의 사람을 상대하며 살아왔습니다. 대기업을 일구고 인수하고 지키며 사람 속을 꿰뚫어 보는 데에 누구보다 자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작은 골목에서 붕어빵을 굽는 한 청년의 진심 앞에서 그 자신감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세게 불어 노점 앞 천막 한쪽이 휘청였습니다. 민주는 손님에게 잠시만요 하고 말하곤 곧장 회장 쪽으로 달려왔어요. 여긴 바람이 더 많이 오네요. 잠깐만요. 민주는 망설임도 없이 천막을 더 낮게 내리고 난로의 방향을 회장 쪽으로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무릎 위에 올려둔 핫팩이 식었는지 확인한 뒤 새 핫팩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겨울바람 속에서도 따뜻하게 울리는 작은 배려. 그것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만들 수 없는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챙기지? 그 질문 속에는 혼란, 부끄러움, 그리고 조금의 감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뒤편에서 만식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보이십니까? 저 청년이 어떤 사람인지.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오만함 대신 깨달음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다시 노점으로 돌아가 손님들에게 온화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웃음은 겨울 햇살처럼 따뜻하고 흔들림 없는 웃음이었어요. 회장은 그 웃음을 보며 문득 딸 지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민준을 왜 선택했는지 이제야 조금은 이해될 것만 같았습니다. 저 아이는 가진 건 없어도 마음만큼은 부자구나. 회장은 패딩을 더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결심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라는 청년을 더 이상 가난한 사위감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직접 민준에게 다가가고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갑게 불었지만 회장의 눈빛은 처음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믿기 어려울 만큼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그의 인생을 뒤흔드는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기호 회장은 민준의 행동을 바라보며 마음속 균열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도 민준이 건넨 핫팩의 따뜻함이 남아 있었고 어깨 위 패딩에서는 사람 냄새 같은 온기가 퍼지고 있었어요. 평생 권력과 돈으로 사람을 판단해왔던 그는 지금 그 기준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음을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분주하게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지만 가끔씩 회장 쪽을 돌아보며 괜찮으신가요? 라는 눈빛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 작은 눈빛조차 회장의 가슴에 깊게 박혔고 그 진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충분했어요. 회장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순간이라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는 지팡이를 꽉 잡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조금 풀리는 듯 했지만 이번엔 단순히 변장의 연기가 아니라 진짜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민주는 손님에게 붕어빵을 건네던 중 회장이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어디 불편하세요? 천천히 움직이셔도 됩니다. 그 말에 회장의 심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청년은 정말 모르는 노인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 순간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민준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진실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흙을 옷소매로 문질러냈어요. 민주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뒤로 반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는 노인의 얼굴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보고 눈을 크게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굴에 라인이 드러나고 눈빛이 선명해지자 마침내 민주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회장님?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주변에서 붕어빵을 사던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모두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어요. 하지만 회장은 어떤 시선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준 앞에 섰고 깊게 숨을 들이킨 뒤 지팡이를 옆으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에서 작은 탄성이 터졌습니다. 재벌 회장이 길거리에서 젊은 청년에게 무릎을 꿇는 장면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단단히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겠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민주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고 손을 허공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그러나 회장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무릎 꿇어야 맞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진지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가진 것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 하지만 너는 내가 가진 건 없어도
마음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귀한 사람이다. 민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붕어빵 틀 뒤에 숨겨둔 1,000조각을 꺼내 회장에게 조심스레 건넸지만 회장은 이미 자신의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를 부탁한다. 나는 내가 사위라면 그게 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한 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격과 후회, 그리고 따뜻한 인정이 담겨 있었어요. 민주는 무릎 꿇은 회장을 급히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저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일어나세요. 추우십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미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고 몇몇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장면이었지만 모두가 그 순간의 진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은 아주 조용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다. 그리고 고맙다. 그 말은 회생과 화해의 선언이었고 그 길거리 한복판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손에 부축되어 일어난 한기호 회장은 여전히 떨림이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길거리 한복판에서 자신의 오만을 내려놓은 그 순간 그는 스스로 가장 무거웠던 짐을 벗어낸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마지막 결정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민주는 회장을 살며시 부축하며 천막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직도 웅성거렸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고요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눈을 잠시 감았다가 떠올렸습니다. 그 짧은 호흡 안에는 지난 몇 시간을 통째로 관통한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회장은 떨림을 가라앉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집으로 가자. 지연이도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 말은 인정이자 선언이었습니다. 민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날 오후 세 사람은 회장 자택의 넓은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상황을 전해 듣고 두 손을 입에 얹은 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셨다고요? 그의 질문에는 놀람과 서운함, 그리고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회장은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너무 늦게 알았다. 너에게 필요한 게 조건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걸. 그 말에 지연의 눈물이 턱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천천히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민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민준은 두 사람 앞에서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저는 지연 씨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회장님께 받은 은혜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회장은 민준을 바라보며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오늘 분명히 봤다. 너라면 내 딸을 맡길 수 있겠다. 그 말에 민준의 눈이 붉어졌고 지연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세 사람의 마음은 고요하지만 단단하게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민준의 붕어빵 노점 앞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소처럼 붕어빵을 굽는 민준 옆에 회장이 보내준 새 스테인리스 장비가 놓여 있었어요. 새로운 천막, 더 따뜻한 난로, 그리고 노점 개선 비용까지 전부 회장이 지원한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부담스럽다며 사양했지만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죠. 사위 될 사람이 장사하는데 이 정도 도움도 못 주겠느냐. 그 말에는 과한 자존심은 사라지고 진심 어린 인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노점 앞에서 작은 종이컵에 붕어빵을 나눠 먹으며 웃었습니다. 추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따뜻함이 감돌았고 그 공간은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풍경으로 남았습니다. 회장은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며 느릿하게 웃었습니다. 이 맛 참 괜찮구나. 민주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더 연습하겠습니다. 장인어른. 지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순간 회장은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그래, 결국 사람은 마음이었지. 그리고 그 길거리 작은 노점에서 세 사람의 새로운 가족의 시작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겨울 골목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은 결국 한 가족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때때로 말보다 행동에서 더 크게 드러나죠. 오늘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온기가 닿았길 바랍니다. 스마일 경로당은 앞으로도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 그리고 마음을 울리는 세상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게요. 혹시 오늘 이야기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끝 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큰 기적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